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5분이 짧죠? 들어오셨습니까? 중간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아, 보면 예,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와 같이 암수 다른 그루인 경우 암수 씨앗이 원래 다르게 존재하는지요? 예, 씨앗 상태로서는 암수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암수를 구별하기가 어렵고요. 대개 이제 꽃이 피었을 때 구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원래 이제 씨앗도 형질이 조금씩 이제 암수가 다를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과학자들이 못 밝혀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면, 꽃 모양 보고 대개는, 암수를 구별해냅니다. 대개 이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수구루가 훨씬 더 밑에서 우리가 수확하는 그런 새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암구루가 있으면 암구루를 솎아내고 수구루를 많이 키우는 방식으로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골라냅니다. 시금치는 이제 뭐 최종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씨앗과 무관하게 단연생이 아니라 단연생이라서 상관이 없지만 아스파라거스는 기본적으로 수구루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까 작두콩 얘기했듯이 작두콩이 아직 초록색으로 있다고 한다면 뿌리째 뽑아서 말리면 이제 꼬투리로 양분을 다 보내서 나중에 꼬투리가 거의 그 아이보리색 비슷하게 이렇게 말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바싹 말랐을 때 이렇게 벌려서 씨앗을 받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추워졌다고 초록색 꼬투리를 따서 이렇게 말리면 쭈그러해지고요. 예, 쭈그러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덜 이제 숙성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포기째 뽑아서 후숙을 시키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요 채소 최종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각과 채소의 최종입니다. 네. 십자각과는 이렇게 꽃잎이 4장이 달려서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십자각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배추, 양배추, 뭐 컬리플라워, 브로콜리, 갓, 순무 아주 다양한 작물들이 있죠. 우리 청경채라든지 십자가 작물들이 이제 가을에 이제 대표 작물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봄 재배도 하지만 열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십자가 채소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 채소들은 자가불화합성이라고 해서 한 포기에서는 씨앗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타수정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자가 수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꽃망울 수분이라고 그래서 자기 포기해서 이제 자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종자 기능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채소 중에서도 이제 근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하고 어떤 애는 이게 서로 교잡이 가능하고 어떤 애하고 어떤 애는 교잡이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근연 관계인데 이게 이제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낸 쾌거예요. 우리 이제 우장춘 박사 하면 흔히 이제 씨 없는 수박 이걸로 알고 계시는데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국내에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육종을 하면 이만큼 훌륭한 품종을 만들 수 있다. 육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 이걸 알리기 위한 시범으로 씨 없는 수박을 국내에 소개한 사람일 뿐이지 그분이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연구한 것은 십자가 채소의 근연관계를 밝힌 우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우장춘 박사의 트라이앵글 그래서 그러니까 노란 꽃이 피는 것들은 노란 꽃 피는 애들끼리 이게 교잡이 돼요. 그다음에 흰꽃 무꽃이죠. 흰 꽃하고 핑크빛이 도는 그런 꽃이 피는 애들은 또 걔네들끼리 교잡이 돼요. 그러니까 가다고 배추, 순무, 양배추 뭐 이런 애들은 청경채라든지 얘네들은 노란 꽃이 피죠. 얘네들은 근연관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잡이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150일 배추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토종이라고 해서 받아서 심었는데 그 형질 안에 이제 다양한 거예요. 안에 보니까 배추가 청경채 모양도 나오고요. 네, 일반 배추 모양도 나오고 그다음에 뿌리 배추 모양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종이긴 하지만 계속 이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교잡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타가수종과 자가불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잡이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격리재배를 필요하고 또 격리재배를 하더라도 한 포기만으로는 꽃이 수분되지 않는다. 이 특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재배하고 이제 뭐 비슷하고요. 네. 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구배추의 체종이에요. 이게 이제 구억배추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구배추죠. 가을에 배추를 이제 수확을 하면 2포기 이상을 저장을 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이제 가장 속이 잘 차고 예쁜 모양으로 이제 계통 따라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거죠. 구억배추 같은 경우가 이제 4가지 형태로 이렇게 선발을 했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구억C형이라고 하는 장미배추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장을 할 때 이 반토막을 이렇게 내고 저장하는 게 훨씬 더 저장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구가 된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썩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반쪽을 쪼갠 상태에서 신문지로 말아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통으로 저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오른쪽에 보는 모습처럼 심을 때는 이렇게 반쪽을 내서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아직 심어서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통째로 이렇게 배추를 심게 되면 이 이파리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뿌리가 나오기 전에 골아버려요. 그래서 배추를 저장한 다음에 심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반쪽을 낸 다음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배추 잎이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로 쫑대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구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결구가 됐다 하더라도 결구가 굉장히 단단해서 얘네들은 이제 가운데로 자르면 가운데 심지가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반쪽으로 자르지 말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위에서 칼집을 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장다리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와 비슷한 게 이제 양상추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양상추도 결구가 되죠, 그죠? 결구가 된 상태에서 이 꽃대가 뚫고 못 나옵니다. 그때는 위에서 십자 형태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 그 꽃대가 그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구된 형태로 이렇게 씨앗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밑에 있는 모습처럼 노지에서 월동을 시키겠다 하는 것들은 대개 9월 중순에 씨앗을 직파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겨울 내내 이 로제트 형태로 바닥에 쫙 깔려서 월동을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또 씨앗을 채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좋은 것들을 이어나가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9월 말에 씨앗 집화하는 채종법보다는 선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파종하는 게 다시 뿌리를 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록색, 파란색으로 있는 항상 최소 2개체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도 마찬가지고 갓도 마찬가지고 최소 2개체 이상.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가을에 늦겨울에 이제 초겨울에 이제 배추를 뽑아놨을 때 안정적으로 한 10개 이상은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도 이제 마찬가지죠. 최소 2개체 이상
무 같은 경우는 대개가 이제 이게 저장을 해서 위에 있는 무 잎들은 다 이제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월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저장을 해요. 근데 이제 무 표면에 상처가 없는지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무 표면에 상처가 있는 애들을 심으면 나중에 그 상처로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땅벌레들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푹 주저앉아요, 무 자체가. 그래서 특히 이제 무를 여러 개를 저장을 하되 심을 때 무 표면에 상처가 없는지 잘 관찰해서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상처가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밑에 있는 무청 부분, 밑에 있는 부분을 무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자른 절단면을 불로 지져요. 그래서 심으면 또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있는 부분으로